누구든지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데요. 과연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잠이죠. 수면 과정은 우리의 행복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하죠. 과학은 잠자는 동안 몸과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 덕분에 흔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잠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11번. 수면은 수동적인 활동이다.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비록 밤에 가만히 있고 활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두뇌는 매우 바쁩니다. 낮에 받은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저장하여 장기 메모리를 생성하거든요. 또한 내분비계는 잠자는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예를 들어 손과 샘은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생산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수치가 높아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졸립게 만듭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을 성장시키고 자체 복구를 합니다. 10번. 눈을 뜨고서는 잠을 잘 수 없다. 잠에서 깼을 때 눈이 평소보다 훨씬 더 아프고 건조한 걸 발견한 적이 있나요? 겁주긴 싫지만 눈을 뜨고 잤다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야간 토한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눈꺼풀을 완전히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눈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뜨고 잡니다. 감염, 뇌졸중, 수술, 외상 혹은 안면 신경마비를 포함한 많은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얼굴마비의 일종이죠. 때때로 자는 동안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안대를 착용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눈을 뜨고 자는 것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각막을 손상시켜서 시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직장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사가 아마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9번. 달의 주기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흔히 보름달이 뜨면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연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모순적이었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과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사람들이 보름달 동안 잠을 덜 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잠을 덜 깊게 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연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커튼이 닫혀있는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달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참가자의 수가 겨우 33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막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수면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약 126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들은 달의 주기와 수면 사이에 어떤 중요한 상관관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탓하지 마세요. 8번. 코골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룸메이트가 밤새 코를 골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나요? 사람들은 보통 코 고는 것을 밤에 잠을 깨우는 불편함 정도로만 여깁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농담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성적이고 요란한 코골이는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코를 곤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SA일 수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 기도가 막히게 되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정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화들짝 놀라서 깰 거예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마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코 고는 소리로 여러분을 깨운다면 의사에게 보내세요. 7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쉽게 든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전화기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잠이 드나요? 그렇다면 잠드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은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블루라이트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잠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결과적으로 잠을 덜 자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러한 행동을 수면시간 지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건 어떤 꼭 필요한 이유 없이 잠을 청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행동인데요. 수면 전문가들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모든 기기를 끄도록 권장합니다. 이 시간에 책을 읽거나 요가를 하면서 보는 것이 훨씬 좋은데 몸에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소중한 수면 시간을 낭비하나요?
6번. 낮잠은 생산성을 해친다. 낮잠을 자고 나면 더 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낮잠은 밤잠에 방해가 되죠. 하지만 가끔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수 없을 때는 그냥 굴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낮잠을 잘 수 있을 때 말이죠. 상사는 여러분이 책상에서 낮잠을 자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호주 플린더스 대학에서 행해진 연구는 7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경각심을 증진시키고 뇌의 기능을 더 활발히 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원기 회복 낮잠이죠. 하지만 늦은 오후보다는 이른 오후에 자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짧은 낮잠이 밤잠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 몽유병자를 절대 깨워서는 안 된다. 몽유병자를 깨우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혼수 상태, 뇌손상, 심지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긴데요. 사실 몽유병자를 깨운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바로 몽유병자는 정말 깨우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잠자리로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몽유병자를 큰 소리로 깨우세요. 잠에서 깰 때 난폭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번.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자야 한다. 사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6시간에서 9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조금 덜 자도 괜찮은데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려면 더 많은 잠을 필요로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수면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좋은 방법은 작은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피곤할 때 잠자리에 들고 일주일 동안 알람 없이 일어나 보세요. 일주일 후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잠의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과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늦잠을 자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사항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3번. 충분히 잠을 못 자면 피곤함을 느낄 뿐이다. 중요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나요? 마감일 전에 일을 마친 것은 다행이지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습관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집중력과 창의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체중 증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휴식 부족은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일반적인 감기와 독감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방어력도 약해집니다. 2번.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성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침형 인간, 종달새형과 저녁형 인간, 올빼미형이죠. 일반적으로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더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능동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 덕분에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성공은 깨어나는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저녁형이든 아침형이든 똑같다는 거죠. 게다가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부유할 수도 있어요. 또한 올빼미형인지 종달새형인지는 유전적 요인인 일주기성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1번. 스누즈 버튼을 눌러도 무해하다. 5분만 더. 아마 알람 시계에 다시 알림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잠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5분만 더 추가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를 미루면 수면 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수면 주기는 보통 75분에서 90분 정도 지속됩니다. 두 번째 경보가 울려서 수면 주기가 방해를 받으면 여러분은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이 새로 시작한 수면 주기에 갇혀있는 상태라서 최상의 기능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면 늦잠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잠에 대한 또 잘못된 믿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공유하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